네, 안녕하세요. 네, 삶의 결을 해석해서 선택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다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집입니다.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을 요즘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데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집값이나 뭐 시장 상황만 보고 그렇게 결정해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사주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이런 경제 문제를 사주적으로 볼 때 먼저 봐야 할 기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내가 집을 사도 되는 흐름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고 사주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집은 어떤 단순한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정말 모든 게 걸려 있잖아요. 돈, 안정, 그리고 본인들의 가족, 미래까지 다 걸려 있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진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집을 사도 누구나 그 어떤 사람한테는 자산이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의 그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시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제 사주 구조에서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잡고 가자면 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잘 유지하냐, 유지하지 못하냐 하는 거는 관성으로 바라봅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단순히 돈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자산입니다. 자산.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계속 신경 쓰고 유지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은 사는 순간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재성으로 봅니다. 그럼 이걸 끝까지 끌고 가려면은 이 집을 산 후에 자신이 끝까지 가져가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관성인 것입니다. 관성은 단순히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장기간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장기간 버틸 힘. 집을 사면 실제로 이제 대출이 생기고 또 세금이 들고 이제 유지를 하려면 유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전체에 덤으로 심리적인 압박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몇 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뭐 집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게 아니고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가 집을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걸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예,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을 사도 되는 사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예, 사라.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재성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를 봤을 때 재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재성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벌고 또 크게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집을 사도 뭐 그 흐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좋은 사람들은 재성의 구조가 좋은 사람들은 사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성이 짱짱하게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집은 딱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은 사실 잘 버텨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관성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책임감도 강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또 압박도 잘 버티면서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의 사도 안정될 수가 있고요. 생활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세 번째의 경우는 인성이 잘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인성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준비나 아니면 뭐 계획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메타포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충분히 준비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사기 당할 가능성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 사면은 오히려 삶이 더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갖춰져 있는 구조라면은 집을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은 살 때 좀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하실 분들, 첫 번째, 비겁이 강한 사주들이 있습니다. 비겁은 비경과 겁재를 가리키는데요. 이건 막 단순히 경쟁심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비교 심리가 엄청 강한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사면 불안하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기준 없이 결정하고, 결국에는 비교에서 시작이 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최종적으로는 충동적으로 옳지 않는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충동 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사주에 많거나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비겁이 세지는 그런 구조가 되면은 사실 집을 살 때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비교심.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재성은 있는데, 아까 재성은 있는데 관성이 아예 없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경우가 가장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살 능력은 있어요. 분명히 돈도 있고 내가 뭔가 재운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샀거나 뭐 그렇게 되면 버틸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부담도 커지고 소득이 흔들리고 이런 경우가 되면은 그거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끌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를 본인 사주가 이 경우에 속하는지를 잘 보고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면은 집을 살 때 정말 주의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식상이 과한 경우입니다. 식상이란 건 원래 실행력이라고 보는데 이게 과하면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얼핏 보면 돈이 되게 많이 잘 벌어 보여요. 매출이 좋아 보이는데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만큼 많이 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는 돈이 없고요. 이 상태에서 집을 사게 되면은 뭐 대출, 소비가 전부 늘어나면서 본인의 그런 흐름이 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겁이 강하거나 본인 사주에서 식상이 재성은 있는데 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식상이 과하거나 이런 분들은 만약에 올해 집을 사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가 병우년이잖아요. 2026년 병우년에는 과연 어떨까? 병우년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병우년은 기본적으로 화가 정말 강한 해입니다. 이 화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고 결정, 속도, 확신 이게 확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우년에는 사실 고민이 좀 줄어들고 결단도 빨라지고 행동도 과감해지고 이런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검증이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흐름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병우년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인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병우년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면 좋을까? 첫 번째, 화가 용신인 사람입니다. 즉 화가 평상시엔 없어가지고 이 화를 잘 쓰면은 그 사람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되는 걸 이제 화가 용신으로 쓰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원국이 만약에 본인의 사주가 차한 구조예요. 불이 없어. 그러면 이 병우년에 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유독 실행력이 살아나고 결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타이밍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화인 사람들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용신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성과 관성이 균형 잡혀 있는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 소유자는 확장 에너지를 진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강한 이 병원년이어도 그거를 자신의 기회로 바꿀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인성이 준비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병원년은 이제 마지막 결정을 그냥 자신감 있게 하라,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에 반대로 2026년 병원년 때 조심해야 할 사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을 살 때 조심해야, 웬만하면 사지 마라. 첫 번째, 그리고 이 화가 이미 많은 사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병원년에는 화가 이미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도 속도가 빠릅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병원년까지 겹치게 되면은 정말 그때 브레이크가 없는 엄청 악셀이 강한 그런 벤츠 같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판단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면서 과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합니다. 화가 강한 사주. 아까는 화가 용신인 거고요. 그러니까 화가 별로 없는 경우고, 이 경우는 화가 많은 경우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겁이 강한 사주들도 올해는 좀 조심해야 하고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성하고 관성이 모두 약한 경우에 약한 경우, 이때는 확장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해놓고 끝까지 끌고 못하는 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집은 재성이고 또 관리 유지는 관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사주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니까 이 타이밍은 우리에게 수익을 아마 결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집은 결국에는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집을 사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먼저 봐야 할 건 집을 사고 나서도 본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가입니다. 병원년은 누군가에겐 분명히 기회로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위험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